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시작합니다. 이 뭐야, 오늘 블랙머니 주제가를 틀어주기로 했는데 안 틀어줬네요. 제작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차리십시오. 네, 네.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최강시사 영화 코너 스포일러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지각하셔가지고 전화 연결을 했던 최강희 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블랙머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렇게 금융계를 다룬 영화. 네. 몇 개 있죠. 한국 영화들도. 외국 영화야 많지만. 예, 외국 영화 많죠. 우리나라 영화는 최근에 유준열 씨 주연의 돈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건 못 봤는데 그건 뭐 증권가 얘기인 거죠? 증권가 작전 세력의 주가 조작. 예, 주가 조작 얘기고요. 요새 제가 주가 조작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쯤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작품도 IMF. IMF 사태를 다룬 영화고 김혜수 씨 나온.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작전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기억나요. 현 누구죠?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현빈. 현빈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현빈은 아니고. 작전이라는 영화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돌아가신 박용화 씨 주연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구나. 예. 오늘 최근에 나온 영화부터 좀 보죠. 블랙머니. 네. 정지영 감독님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연결했었어요. 예. 정지영 감독은 지금 현역 최고령 감독. 그래요? 예. 46년생이니까 73세. 제가 전화로 죄송하지만 연세를 여쭤봐도 되냐. 예. 그랬더니 70은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90년대에 하얀 전쟁이라든가 남북은 같은 굉장히 뭐랄까 사회성 짙은 그렇죠. 우리 역사의 상흔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로 남영동 1985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또 이제 석궁 테러 사건 다룬 부러진 화살. 이런 작품들 주로 이제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사회파 감독입니다. 저는 약간 놀랬던 게 정지영 감독님이 예전에 이제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 그 스크린 쿼터제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스크린 쿼터 반대 운동이 정확하게 말하면 스크린 쿼터 사수 운동. 사수 운동이고 직배 반대 운동. 예, 맞습니다. 그 1988년에 이제 UIP 직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이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 영화사들이 수입한 거를 사다가 영화를 틀었는데 직접 배급을 하겠다 해서 이제 시장을 이제 문을 여니까 그때 한국 영화인들이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돼서 정지영 감독이 그 중심에 서 있었죠. 저 어릴 때예요. 80년대니까. 근데 정지영 감독이 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 극장에 뱀을 풀어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 정지영 감독 하면 또 그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제가 정지영 감독을 지난주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만났는데 그 경위를 좀 자세히 들었어요. 그래요? 예. 방송에서? 뱀 테러 사건. 그래서 왜 풀었대요? 별명이 땅꾼 정지영이래요. 땅꾼. 근데 푸신 거는 맞는데 서울극장하고 신영극장 두 군데다가 뱀을 갖다 놓은 거는 맞는데 그 정지영 감독이 직접 갖다 놓은 건 아니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자라고 모의를 한. 그리고 이제 갖다 놓으신 분은 다른 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객석으로 막 그 뱀이 꿈틀꿈틀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가만히 그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뱀이래요. 예, 그런 뱀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독사는 아니었죠? 독이 독이 없는 뱀이었는데 이게 꿈틀꿈틀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의도였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을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의도와 다르게. 네, 그래서 그 사주죄로 그때 당시 구속됐었던. 구속까지 됐었어요. 예. 그래갖고 저는 정지영 감독님이 되게 좀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과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나 뵈면 굉장히 유순하고 소탈하시더라고요. 소탈하고 열려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번 영화도 재밌다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블랙머니. 근데 이 주제가 론스타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재가. 이게 재밌을 수가 있나? 어때요? 예, 그 론스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객들이 혹시나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정지영 감독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6년 전부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극적인 재미를 통해서 네. 관객들이 이 사건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을 하면 무슨 돈 얘기나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도로 위에서의 뺑소니 사건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두 남녀가 타고 가는 차가 트럭에 받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뺑소니 그 당시 피해자가 그 트럭 트라우마가 걸렸어요. 트럭 공포증. 네. 그래서 이제 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또 비슷한 트럭이 쫓아오니까 도망가야겠다라고 싶어서 막 앞에 차들을 막 치면서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뺑소니 트라우마 때문에 뺑소니를 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예. 뺑소니 가해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조사 검찰이 바로 조진웅 씨가 맡은 양민혁이라고 하는 형사부 검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동생한테 유서 같은 문자를 보내면서 돌아가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문자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검사가 나의 몸을 만지고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이 그걸 대서특필하면서 졸지에 이제 이 양민혁 검사는 성추행 검사라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대기 발령이 나는데 억울하죠. 자기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죽음 이면에 뭐가 있는 거를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바로 대한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인데 그러니까 대한은행은 외환은행을 이제 가명으로 쓴 거죠. 그 대한은행의 직원인데 그 대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BIS라고 그러죠. 그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한 팩스를 그 금융감독원에 보낸 당사자예요. 제보를 한 내부 고발. 그 내부 고발이 아니죠. 조작해서 보낸 거죠. 조작해서 보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서 원래보다 낮춰서 그래야 매각 대상이 되니까 부실은행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어떤 직원한테 보냈는데 그 팩스를 받은 사람하고 내연관계예요. 아유 복잡하다. 근데 그 팩스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뺑소니 사건 때 바로 거기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팩스를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시에 목숨을 잃은 거죠.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검사가 거기서 촉이. 그래서 도대체 그 팩스의 정체는 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양민혁 검사가 그 사건을 이제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론스타 사태에 대한 그 수사 주체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형사부 검사가 막 파헤치고 들어가니까 이제 대검에서 그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들이 너 좀 나서지 마라. 왜 이렇게 나서냐. 특수부가 하고 있는데 어디 형사부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사건을 파헤쳐 들어가는 그런 와중에 이제 검찰 내부의 어떤 세력 관계에 의한 알력 뭐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또 한편으로는 론스타는 여기서 론스타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 스타펀드라고 하는 가명으로 나옵니다. 가명들이 다 알기 쉽게 해놨군요. 론스타가 아니라 스타펀드. 스타펀드의 이 법률 대리인이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김앤장으로 알고 있는데 김앤장으로 나오지 않고 김과 장을 바꿨어요. 장앤김인데 장앤김이 아니라 장을 이제 CHANG라고 치고 그래서 CK 로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 노골적이긴 하지만 비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CK 로펌에서 이 스타펀드의 법률 대리인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한희 씨가 연기한 김나리 변호사가 있어요. 이 김나리 변호사는 무슨 악의를 가지고 스타펀드를 법률 대리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기업할 이윤 활동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데 이 조진웅 씨가 맡은 양민혁 검사하고 계속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진실의 베일이 벗겨지면서 본인도 좀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줄거리가 뺑소니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성추행 검사로 몰린 인물이 등장하고 네. 그 검사가 스타펀드의 법률 대리인과 만나 갈등을 펼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관객들은 아주 쉽게 그 이야기를 이제 흥미롭게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론스타 먹튀 사건의 전모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론스타 사건이라는 게 이제 하나은행을 네. 헐값으로 론스타가 샀다가 외환은행이죠. 외환은행을 샀다가 네네. 다시 팔고 예. 외국 자본이니까 이제 먹튀라고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도 소송 중이고 그죠? 뭔가 해결이 깔끔하게 안 난 사건이에요, 이게. 네. 영화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게 끝납니까, 이게? 그러니까 2012년 초에 이제 매각 결정이 나죠. 예. 그래서 이 매각 결정이 나는 그 순간까지가 이 영화가 그래요?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2003년인가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수를 했다가 매각하는 과정까지 그 사이에 몇 번 매각을 시도했다가 또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2012년에 정상적인 매각, 그러니까 징벌 매각을 하지 않고 징벌 매각을 한다는 건 이 인수 매각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조작했다든가 이런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징벌 매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면서 스타펀드는 엄청난 시대 차익을 거두고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국제금융, 그러니까 월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자본의 탐욕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그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과 결탁한 세력, 즉 국내 세력이죠. 예를 들어 뭐 모피아라든가. 그 모피아를 고발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피아는 결국은 이제 재정경제부나 뭐 이런 기획경제부 그 관료 출신의 그런 이 사회 요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파워 카르텔이죠,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제금융자본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 막 분통이 터져서 저거는 이완용인데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완용 보고 막 욕하잖아요. 매국노라고. 근데 이건 또 완전히 지금 21세기 매국노들이 저렇게 버젓이 아무런 어떤 법망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구나. 우리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욕하는데 지금 이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재도 모르고 또 법률이나 언론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좀 분통이 터지게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서 좀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무죄 났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도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약간 무기력하게 끝나나요? 맞습니다. 예, 무기력하게 끝나니까 법이 그렇군요. 어쩔 도리를 못 하는데 그러나 영화이기 때문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는 줘요. 그래요? 예, 그 한편으로는 좀 허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인공 조진웅 씨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그 엔딩곡이 아리라고 하는 곡이 흐르는데. 치타와 에스진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좀 앞에 좀 틀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작진이 조는 바람에 못 틀었어요. 아리가 무슨 말이에요? 아리가 제가 정정 감독한테 여쭤봤더니 파이팅, 힘내. 이게 순우리말이라. 우리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힘내라 할 때 아리아리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나오네요. 예. 뒤늦게 제작진이 틀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국제금융자본의 먹잇감과 놀이터가 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만 트세요. 우리 관객들, 우리 국민들을 향한 정정 감독의 호소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내서 살아가자.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힘을 내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뭐 아까 돈 얘기 잠깐 하셨고요. 네. 그 배우 이름 뭐죠? 유준열. 유준열 씨 나오는 돈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 금융과 관련된 영화가 또 뭐가 있죠? 국가부도의 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여쭤볼게요. 예. 정지영 감독님이 요새 홍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라디오 전화 연결했으니까요. 근데 최강희 평론가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게 홍보 열심히 하는 영화는 재미가 없다.
아니에요. 홍보를 할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배우들이 나와서 재롱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영화가 아쉬우니까 그걸로나마 어떻게 관객들을 좀 포섭하려고 하는 건데 감독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각종 매체에 다니면서 그 게다가 또 7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넘치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 덕분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1위예요? 예. 그리고 어제까지 127만 명을 모았습니다. 야, 그래요? 예. 근데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도 300만 명 이상의 흥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그 부러진 화살만큼 어떤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그러네요. 남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흥행 감독님이세요? 예, 흥행 감독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강희 평론가님이 오랜만에 호평을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네,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는데요. 철도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후에는 KTX와 일반 열차 그리고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이 평소보다 적게 운행됩니다. 열차 탈 일이 있는 분들은 미리 시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 부근에 있던 사고는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부천에서 신월 쪽 진행이 더 어려워졌고요. 인천 방향 정체는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 쪽으로 5km 구간입니다. 울산 고속도로 울산 방면